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전화 기능이죠. 지금부터 스마트폰 전화 기능 중에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화기 앱 실행합니다. 전화기 앱을 처음 실행하시면 키패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최근 기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연락처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 세 가지 화면은 제일 마지막에 전화기 앱을 종료할 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싫고 키패드 화면이 나오게 할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을 누르셔서 키패드 화면을 기본으로 사용으로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 전화기 앱을 실행을 하면 항상 키패드 화면이 기본으로 열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키패드를 기본으로 열어놔요. 여러분들은 전화번호를 몇 개 정도나 외우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단축번호라든지 또는 연락처만 이용하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한두 개도 못 외우는 경우도 있고 제 번호도 못 외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번호를 누르려고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전화기 앱 실행하면 항상 키패드를 열어놓게 됩니다. 전화번호를 누를 때 010은 누르지 않아도 상관없죠. 그냥 번호만 누르시면 010은 알아서 붙게 됩니다. 원래 번호가 010이 있는데 그 010을 빼고 그냥 걸어 볼게요. 자, 제 업무용 폰에 전화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010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해볼게요. 자, 이렇게 번호만 눌렀죠. 자, 그러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010이 알아서 붙죠. 자, 통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010으로 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화를 걸 수가 있겠죠. 번호 같은 거 외우실 때도 010까지 외울 필요가 없고 뒷번호만 외우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지인분들 몇 개 정도는 외워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단축번호죠. 예전 휴대폰에는 전부 다 단축번호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의외로 스마트폰에서는 잘 안 쓰게 되죠. 자, 단축번호 지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단축번호로 들어갑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번호를 미리 지정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를 지정을 해볼까요? 자, 번호를 먼저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화살표 누르시고요. 3번으로 등록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름이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 번호가 연락처에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죠.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번호는 입력을 해도 번호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락처는 우측에 있는 사람 모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연락처 눌러주게 되면 바로 등록이 되죠. 연락처가 없으면 등록이 되지가 않아요. 자, 단축번호 제외할 때는 마이너스 버튼 누르시면 단축번호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최근 기록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시죠. 전화기 앱을 열었을 때 이렇게 문자까지 같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문자는 제외하고 전화만 나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 횟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은 이상은 문자와 전화가 같이 보이는 게 훨씬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최근 기록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메시지 기록 숨기기라고 있죠. 이 메시지 기록 숨기기를 주시게 되면 통화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번 문자 앱을 열고 문자를 따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측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메시지 기록 표시를 해 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실 때도 문자 앱을 따로 실행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 있는 최근 기록에서 문자를 보내야 할 경우에는 터치하고 좌측으로 밀면 메시지가 나오죠. 자, 그 다음 우측으로 밀면 통화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자나 전화를 전화기 앱에서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볼까요? 터치해서 좌측으로 밀어주면 바로 문자 앱이 뜨면서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앱도 같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하고 통화를 할 때는 터치해서 우측으로 밀면 통화도 가능하죠. 이렇게 전화기 앱에서 전화와 문자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통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확인을 해야 할 경우에는 상단에 이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부재중 전화, 거절한 전화, 발신 전화, 수신 전화를 따로따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재중 전화를 눌러주시게 되면 확인합니다. 부재중 전화만 전부 나오게 되겠죠. 또는 수신 전화만 체크를 해주시면 수신 전화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전화 및 메시지 이용하시다가도 한꺼번에 모아서 봐야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할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일일이 메시지에 입력을 하지 마시고요.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 좀 더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비그룹 운영자님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할 경우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연락처 공유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원하는 연락처 선택하세요. 그러면 아래 공유라고 나오죠? 공유 누릅니다. 그러면 연락처 파일이 있고요. 텍스트가 있어요. 연락처 파일 VCF 파일은 상대편이 이 연락처 파일을 받아서 바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이 그걸 가지고 따로 입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연락처에 들어가서 자세한 정보를 보게 되면 이름, 성, 전화번호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기록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을 경우에 그런 정보를 상대편에게 공유해야 할 경우에는 일일이 메시지로 보내지 마시고요. 연락처 파일을 아예 넘겨주시면 바로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텍스트 파일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파일 VCF 파일로 상대편에게 넘겨줬을 경우에는 연락처 화면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연락처 관리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연락처 가져오기 내보내기가 있죠. 자, 이거 선택합니다. 그리고 연락처 가져오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락처를 어디서 가져올지 물어보죠? 저는 강의용이기 때문에 태블릿으로 나오지만 여러분은 휴대폰으로 나오겠죠? 자, 누르고 들어가신 다음에 다운로드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연락처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선택하시고요. 완료하면 그 연락처는 내 스마트폰에 바로 들어오게 되겠죠. 일일이 입력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등록을 할 수 있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하나 등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이 연락처에 입력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연락처 아무거나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우측 끝에 있는 정보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본 이메일 주소와 직장 정보 그룹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래쪽에 편집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고요. 메일 주소 입력할 수 있고요. 지역 설정하고 직위라든지 부서, 회사 전부 설정할 수 있죠. 아래쪽에 항목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 주소, 중요한 날, 나와의 관계, 메모, 웹사이트, 계정, 벨소리 다양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메모는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특히나 상대편이 전화를 했을 때 그 사람과 중요한 대화를 했다든지 상대편에 대한 기본적인 중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 놓으시면 다음에 통화할 때 잊어버리지 않고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생일이라든지 경조사 같은 것들은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일 경우에는 벨소리를 다르게 지정해 주시면 전화 벨소리만 듣고도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벨소리 들어가셔서 기본 벨소리로 나와 있는데 이걸 하지 마시고요. 내려가셔서 특이하고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벨소리로 지정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 벨소리가 울리게 되면 아, 이 사람한테 전화 왔구나 하고 한 번에 알 수가 있겠죠. 윗사람이라든지 중요한 전화는 꼭 이렇게 벨소리로 설정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연락처를 백업을 안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을 분실했다든지 또는 포맷을 했다든지 나도 모르게 지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연락처가 사라져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연락처를 미리미리 백업을 받아주시는 게 좋겠죠. 스마트폰 연락처를 백업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이버 앱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이버의 연락처를 백업하는 것은 전화기 앱에서 할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네이버 앱에서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백업을 할 수 있어요. 자, 홈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네이버 앱 실행합니다. 네이버 앱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으실 텐데요. 혹시나 네이버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앱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계정은 당연히 있으셔야 되겠죠. 네이버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에 있는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주소록으로 들어가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네이버 주소록 앱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곧 네이버에서 주소록 앱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하니까 주소록 앱을 이용을 하지 마시고요. 이 네이버 앱에서
주소록으로 들어가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내 도구 부분에 주소록이라고 있어요. 주소록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2개만 등록이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스마트폰에 있는 주소록을 포함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폰 연락처 업로드라고 있죠.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를 네이버 앱으로 업로드를 시키는 거죠. 폰 연락처 업로드 합니다. 그러면 폰 연락처 업로드 하기라고 나오고요. 우측에 새로 고침 버튼이 있죠.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가 업로드 되게 됩니다. 새로 고침 누를게요. 블로그 있다고 하죠. 자, 닫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부 들어와 있죠. 내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를 바로 이렇게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동기화가 아니고 백업의 개념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지우더라도 이 네이버에는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잘못 지웠을 경우 다시 살리고자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연락처를 다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 전화는 중요한 건데 잘못해서 지웠습니다. 다시 복구해야 되겠어요. 네이버 앱에 오면 여기가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측 상단 줄 3개 메뉴 누르시고요. 여기서 폰 연락처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화기 앱 실행하시고요. 연락처 화면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연락처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까와 같이 연락처 가져오기 내보내기 들어가세요. 이번에도 가져오기죠. 가져오기 누르신 다음 휴대폰 혹은 클라우드 저장 공간 선택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가시게 되면 네이버 컨택트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만 선택을 하시고요. 완료하시면 전화기에 있는 연락처 완전히 복구할 수가 있겠죠. 연락처가 지워져서 낭패 볼 경우를 대비해서 연락처는 꼭 이런 식으로 백업을 받아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연락처 동기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거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지우면 동기화가 돼서 다른 쪽도 지워져 버리죠. 그러면 잘못했다가는 한쪽이 다 지워지면 반대쪽도 다 지워지는 수가 생기니까 이건 좀 위험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금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백업을 받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설정에서 꼭 필요한 기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 부분은 키패드 최근 기록 연락처 어느 화면에서든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수신 차단이죠. 요즘은 광고 전화나 여론조사 이런 것들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을 해주면 필요 없는 전화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070-080부터 등록을 합니다. 우선 적용 기준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번호에 070 또는 080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차단이 되는 거죠. 실제 070 번호로는 하나도 오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080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가끔은 고객센터 같은 곳이 070이나 080 번호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전화나 문자가 왔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럴 때는 전화기 앱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최근 기록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필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거절한 전화라고 나오죠. 자, 여기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지금 차단한 번호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 부가 서비스인데요. 이 부가 서비스를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부가 서비스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통합사서함이 있죠. 이 통합사서함은 무료죠. 예전에 피처폰 이용하실 때는 이 통합사서함 많이 쓰셨죠. 요즘 스마트폰에도 이 통합사서함 기능이 다 있습니다. 통합사서함 들어가시게 되면 음성 메시지를 들어볼 수 있고요.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 눌러볼게요. 사서함 비밀번호 4자리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사서함이 연결되죠. 자, 이런 식으로 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기거나 그 메시지를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급하게 통화해야 되는데 상대편이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사서함들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통합사서함은 무료고요. 그 다음 통화 중 대기도 무료입니다. 통화 중 대기 들어가 볼게요. 자, 통화 중 전화가 걸려오면 현재 통화 중 전화를 잠시 대기시키고 새로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무료입니다.
자, 그 대신 설정을 미리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당 번호로 통화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되고 다시 해당 번호 누르면 해제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통신사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부가 서비스를 보시게 되면 해당 방법이 써 있을 거예요.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켜기 누르시면 바로 통화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유료로 자동 연결과 착신 전환이 있겠죠. 자, 여기도 들어가 보시면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이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유료 서비스죠. 자, 그 다음에 착신 전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기 앱 기능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3사 모두 3달에 한 번은 전화번호를 바꾸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들지 않고요.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전화번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LG U+를 쓰는데요. 자, LG U+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전화번호 변경 서비스는 구석에 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들어가서 찾으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돋보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바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기 검색어가 아예 번호 변경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호 변경이라고 해서 현재 사용 중인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서비스라고 나오죠. 24시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문자나 스팸 문자, 스팸 전화, 광고 전화, 피싱 전화 이런 것들이 특히나 많이 오는 휴대폰들이 있죠. 기존에 썼던 사람의 개인 정보가 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번호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지금 LG U+만 확인을 했는데요. 뭐 KT나 SK도 동일합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SK 치시고요. 자, T월드 들어왔어요. 여기 검색 버튼 누르고요. 여기에 번호 변경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연관 검색어에 휴대폰 번호 변경이라고 나오죠? 네, 누르시면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KT도 마찬가지예요. KT도 들어가셔서 여기 검색 버튼 누르시면 벌써 번호 변경이라고 나오죠?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인 전화기 앱의 유용한 기능들과 부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